저희가 이제 변호사 10년 차죠. 네. 특히 변호사 생활을 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진심 어린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경험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변호사 송무를 좀 하다가 경찰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진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망하는 변호사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의뢰인을 돈으로 봐. 변호사라면 영순위로 지켜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알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불변 기간이라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간이거든요. 민사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항소할 수 있어요. 그럼 형사는 보통 우리가 7일 이내라고 하는데 그 7일은 판결 선고 날부터 7일이에요. 불변 기간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고 불변 기간 놓치면 골로 갑니다. 그리고 되게 기술적인 건데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감독님 저기 구속됐고 내가 일선에서 사선 변호사였어. 내가 항소장을 1심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1심 법원에서 2심으로 보내요. 그럼 그 사이는 계속 구속돼 있으면 자동으로 변호인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구속된 사람은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이 붙는다고. 근데 내 선임계는 1심까지야. 그거는 1심 법원에 냈으니까. 그럼 이 사이에 내가 갑자기 선임이 안 된 거거든. 국선 변호인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바로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그 항소 이유서 내라고 했죠. 국선 변호인과 변호사님한테 같이 가요. 그 통지가. 근데 국선 변호인이 받았어. 그럼 그날부터 20일이야. 근데 내가 그 뒤에 사선 선임계를 넣었어. 그래도 앞에 시작돼 있어 이미. 그래서 그걸 날짜 체크를 못 해버리면 그걸 만약에 변호사가 모른다. 이런 시스템을 모른다. 근데 새로운 변호사가 왔어요. 2심은요. 김원희 변호사한테 하니까 별로였죠. 김상규 변호사가 왔어. 저한테 하시면 잘하고 제가 이렇게 더 해드릴게요. 하고 받아갔는데 김호인 변호사가 15일 전에 받았는데 나는 내가 받은 때부터 20일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김호인 변호사 받은 지로 20일 지나면 내가 받은 지 5일 지나는 상황에서 끝? 안 그러니까 됐어? 이거 국선 변호인 부분 되게 많은 분들이 항소 이유서 기간 다른 거 몰라. 이거 자세히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그만큼 테크닉 기술적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법에 정해져 있고 그거 안 하면 끝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변호사업을 하실 거면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 전날 술 이빠이 먹고 재판을 못 갔어.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그거는 용서될 수 있는 일이에요. 용서를 구하면 의뢰인한테 쌍욕을 먹어도 쌍욕을 먹어도 내가 어디 거짓말할 거라도 있어. 여기 저기 갑자기 제가 뭐 저기 집에 상을 당해서요. 근데 뭐 믿진 않겠지. 근데 그거는 그리고 내가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 때문에 내가 당신 믿지 않겠어요. 사임하면 그만이야. 근데 이거는 불변기간 놓치면 끝이야.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악장불입. 손해배상. 그런 거에서 아니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그냥 남의 인생 조지는 거예요. 조지는 거죠. 그건 정말 큰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 아니 뭐 정리가 아니라 또 없나요? 오늘의 주제가 불변기간이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는 우리 후배 예비 법조인들을 위해서 어떤 걸 전해드릴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온 사람입니다. 빨리 하나 내놓으세요.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크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 업무는 절대 고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아하고 막 내가 갑인 것 같죠? 물론 뭐 그 의뢰인이 나한테 지불하는 비용이 일반적인 뭐 서비스 상품 비용보다는 큰데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 이 업무는 끝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절대 끝나지 않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느 정도 저희도 커리어가 쌓이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받는 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큰 금액인데 진짜 뭐 차 한 대에 버금가는 그런 금액을 이제 사건마다 이제 맡기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퍼포먼스를 못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이제 여러 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동시에 몇십 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는 끝났어. 그럼 새로운 사건이 와야지 수입이 발생하고 이제 사무실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몇십 개의 사건이 계속 돌아가는 개념이야. 근데 법원 휴정기는 여름에 2주, 겨울에 2주. 겨울에 2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뭐 여행을 2주라고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왜? 이래야죠. 그 전에 있던 사건, 그 후에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과 소통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건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장 여행 간 게 일주일을 넘지 않습니다. 일주일 해외를 가도 무조건 로밍해서 갑니다. 카톡 프로필에 뭐 그렇게 하는 변호사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뭐 언제부터 여행 중 저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도 안 하죠. 어디 개념 없게. 그러니까 어디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뭔가 이제 물론 이제 기대하시는 것만큼 굉장히 고상하거나 우아하고 내가 이거라면 굉장한 무슨
하이 소사이어티 삶을 누리면서 아이. 하는 시대는 서비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해드리면 좋겠다. 그것도 제가 또 생각하는 거 가운데 하나는 좀 처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신 분들이 사건을 처음에 맡을 때 당연히 급하죠. 왜냐면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집에 생활비도 써야 되고 내가 뭐 차 리스료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절대 이기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이렇게 사건을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책임감 없이 그냥 착수고 헌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 나오고 나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 가면은 그 다른 변호사나 다른 법조인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못 이기는 사건인데 그걸 왜 진행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뢰인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고 이런 레퓨테이션이 막 쌓이다 보면은 사무실 문 닫아야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가 생각했었을 때 정말 법리적으로 이게 이길 수 있는 사건이고 뭐 이건 해볼 만한 사건이다라는 거를 해야 되고 피치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기지 못하는 사건인데 꼭 해야 되는 거면 의뢰인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건 이길 확률이 매우 미비한데 그래도 하시려면은 하십시오.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제가 하면요 다 이겨요. 가져오세요. 큰일 나요. 근데 진짜. 그렇게 철판 깔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고 네. 또 김변 말씀대로 그게 누적되다 보면 평판이 안 좋아져서 본인이 이제 변호사로서 생명이 짧아지는 건데 또 그거를 어떻게든 철판 깔고 이어 나간 사람이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에는 망하던데. 돌아와요. 돌아오고 그러니까 소탐대실하면 안 돼요. 눈앞에 내가 이번에 돈을 벌어야 되는 변호사 입장인데 이번 달 임대료가 뭐 적자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다. 이거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김변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실무 수습했던 지금도 저희 이제 뭐랄까 사수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변호사 20년 차예요. 근데 그때 이미 10년 차셨지. 근데 그분이 40 넘어서 변호사 되셨고 아무 인맥도 없이 빈손 하나로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 연매출이 10억이 넘거든요. 그때도 10억이 넘었어. 혼자서 10억이 근데 넘었으니까. 그런 분조차도 적자인 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당연하죠. 사건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달은 정말 눈코뜰 시 없이 바쁘게 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은 진짜 건물 사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달은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근데 맞아. 고정비는 몇 천만 원이야. 그럼 쫄리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뭐.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무리해서 사건 땡긴다? 에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두 번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사건 잘 감아서 뭐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전화 와요. 막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하는데 그거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맞아, 그게 중요합니다. 특히 법률적인 실익이 없다. 라는 부분을 이제 보통 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벌써 만능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악용해서 안 될 사건 땡겨오지 마라.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승률 관리를 해라. 이게 같은 맥락인데 결국에는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사건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는 사건. 정말 조금 굳이 따지면은 이렇잖아요. 원래 받아야 될 돈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이라던가 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혐의를 받고 있는 무고한 사람의 변호 사건이라던가 또는 뭐 피해자의 고소 사건이라던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내가 스스로 봤었을 때 내 양심에 비춰 보았을 때 이 사건은 내가 진행을 해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길 때 그때 사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의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지인. 아니 그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내가 해결할 수밖에 억울한데 없는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그치, 그런 거. 가능성은 얘기해 주는데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법리적으로는 다 분석이 돼요. 딱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근데 증거 싸움이야, 증거 그렇지, 싸움. 증거 싸움이지. 증거 싸움이에요. 그거는 이 사람 소송 당했는데 변호사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내 평판 듣고 왔는데 얘기를 해줘야지. 당신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러한데 증거 뭐뭐 있어요 라고 보여주고 쭉 처음 상담 때 있던 증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증거들 더 어떻게든 마련하시는데 어떻게 마련할지는 제가 조언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움직여서 마련해 와야 돼. 내가 뭐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 맞아. 그걸 했을 때 이게 첨부됐을 때 물론 그렇다고 승산이 100%냐 그건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 근데 이걸 더 갖췄을 때 충분히 늘어납니다는 해야지. 그런 걸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말씀 나온 김에 하는 게 증거 수집을 굉장히 잘 해내는 변호사. 저는 굉장히 변호사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중요하죠. 뭐 그게 무슨 증거일지 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직접 증거도 나오고 간접 정황 증거도 나오는데 그 조언을 잘해주는 변호사. 증거의 준비는 당사자가 하지만 어떤 증거,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방향성과 제시해줘야죠. 그걸 제시해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 집을 내가 호시탐탐 노리고 나 이 집 너무 사고 싶어. 5억 이제 좀만 내고 해주면 살 것 같은데 근데 3천만 원 싸게 나왔어. 무조건 사죠. 돈이 있다는 전제하에. 샀어. 근데 알고 보니 전 집주인이 금매로 내놓으면 계약 진짜 빨리 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날 계약금 쏘고 중도금 잔금도 굉장히 빨리 치러진단 말이야. 근데 그날 이 집주인이 자기 채권자들한테 판결을 받은 거야. 다른 민사 판결.
수억 원에 사기꾼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받자마자 이 집에 이제 계약은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 가처분이 떨어졌어요. 등기가 이전되는데 시간이 그러면 걸리니까. 이 집주인의 채권자들은 뭐 하냐?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 그래서 나 이 집주인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금매로 내놨네? 그럼 계약이 체결됐네. 너 집산 너 짜고 쳤지? 얘랑 짜고 쳤지? 우리가 얘한테 돈 받아갈 거에다 짜고 쳤지라고 얘한테 소송 걸어버린단 말이야. 매수인한테.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이거는 찾아왔어. 누구든지 해야 되냐 소송. 근데 증거가 없어. 반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 친한 후배니까 잘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사연을 얘기해봐 했더니 아까 얘기한 이 집이 너무 사고 싶어서 계속 그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집 요즘은 얼마예요? 요즘 얼마예요? 싸게 나온 거 없어요? 싸게 나온 거 없어요? 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고 너무 많아. 야 가져와. 엄청난 정보지. 다 뽑아오고 그리고 그 중개사한테 내가 갔어요. 이러이러 소송 당했는데 증인 좀 나와주세요. 왜? 쭉 연락해온 거를 법원에 나와서 얘기해주면 가장 신빙성 있잖아. 근데 되게 꺼려해. 법원이란 걸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거부감을 느낀다고. 그리고 동네 장사니까 매도인 측도 있고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했죠. 제가 가서 뭐 저기 회유도 하고 의학도 지르고 그래서 이 매수인은 이 집으로 올 사람 아닙니까? 이 매도인 나가고. 여기서 당신 근데 이 단지에 복덕방 몇 개 공인중개사 몇 분 없는데 이거 협조 안 해준다고 소문 나면 당신 여기서 장사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매수인한테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이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해서 나왔어. 어떻게 돼서 이기죠 당연히. 이런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줘라. 막연히 걱정 마세요. 걱정 말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소송도 있는데 그럴 때는 냉정히 현재 상황을 얘기해줘라. 근데 내가 그랬죠. 후배한테 이 증거 좀 수집해 올래 했는데 안 해왔어. 그럼 내가 졸라 뭐라 그러지? 너 미쳤냐? 날리고 싶어? 너 가장 인생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지금 어디 있어? 돈 많아? 그 돈 없어도 살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소송을 이겼고 이제 그 집이 지금은 이제 13억이 되었다. 하는 굉장히 아니면 그 몇년 5-6년 전인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 그때만 해도 집 살만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5-6년 전만 해도 진짜 1억의 돈이 있으면 집 살 수 있었어 그때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이제 어쨌든지 뭐 그 정도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 조언 하나 해주시고 가시죠. 네, 그냥 뭐 정리하죠 뭐. 어쨌거나 아니 근데 진짜 다른 말 해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변호사를 10년 동안 하면서 광고를 돈 주고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딴 것도 없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제가 뭐 제 수입이나 저의 수입 그걸 공개할 수는 없으나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딴 거 한 거 없어요. 맨날 친절하다는 이야기 열심히 듣고 했어. 열심히 해 진짜. 진짜 이게 친절하다는 나는 친절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내가 가식적이고 친절해요. 옆에서 들으면 평상시보다 전화 반응이 굉장히 친절하고 고객님이잖아. 아니 그 중요한 거야. 이거는 칭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드를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모드보다 친절하다는 건 굉장한 덕목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딱 이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옛날부터 무지 가온이긴 했는데 돈에 죄짓지 말라. 돈 받았으면 일해야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책임감 하나를 딱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감사하게도 뭐 그런 거죠. 매번 정말 일이 잘 되고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돈에 죄짓지 말고 책임하고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 말 드리고 싶네요. 네, 본인이 성공했으니까 야, 열심히 하면 돼. 이거는 근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 이거 다름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아니 거기서 어떻게 열심히 했고 뭘 어떻게 하고 하냐. 돈에 죄짓지 말고요. 돈 받았으면 야 다 열심히 해. 다 열심히. 근데 딴 이야기를 해줄 게 없어. 그렇지 않나? 우리 주위가 저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에 지칠 수 있어요. 마지막에 계속이죠. 이게 사람을 계속 상대하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변호사 하시려는 분들, 여러분한테 찾아가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어요. 맞아. 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는 분들이야. 그치. 그래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계속 정신과 상담하다 보면 본인이 정신질환 앓을 것 같다는 소리 우스갯소리를 하죠.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한테 오는 분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웃으면서 아름답게 예쁘게 그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99%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전제에 두고 업무를 보셔야 된다. 그러려면 계속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이제 대하고 처리해주다 보면 나도 아까 말씀드린 직간접적인 경험 있죠. 그게 다 안 좋은 일들이야. 맞아. 그러다 보면 멘탈은 굉장히 강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번아웃이 변호사 업계에도 많이 옵니다. 한 5년, 6년 지나면 옵니다. 분명히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본인마다 이제 김병 같은 경우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극복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면서 난 힐링을 하거든요. 그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스트레스 해소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이야기 자꾸 듣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자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미래의 법조인들한테 네. 변호사 네. 변호사 직군 변호사들은 너는 딴 건 안 해봤으니까 하라고 변호사 하라. 직군으로 뭘 아니 이야기죠?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네. 자녀분이 변호사가 나중에 되고 싶어요. 네. 그럼 하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뭘 붙지? 왜 그렇게? 아니 많이 물려준다는 전제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 잘 맞는 직업이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나하고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물려줄 거고 만약에 호병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도 물려하라고 할 거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도 어느 성공한 변호사들을 봤을 때 그런 성향이라면 아까 호병이 말한 것처럼 인간관계도 좋고 책임감도 있고 뭐 열심히 하고 그런 성격은 모르겠는데 나는 편하고 쉽게 돈 벌고 싶어 나 그냥 폼나게 그냥 향기 나게 돈 벌고 싶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하게 돈 벌고 싶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변호사 일은 하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녀가 지금 없지만 제가 자녀를 뭐 내년에 낳는다고 해도 그 자녀가 크면 벌써 저는 60이네요. 20살 그리고 한 30살쯤 됐을 때 이제 그때도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한 20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65세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여성분이랑 20대 잠깐만, 중후반 남자라면 65세 25년 뒤면은 2046년이거든요. 그때 변호사 된다. 절대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시대에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성인이다?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저는. 내 성향이 나나 김변이랑 비슷해도 이 시대의 흐름에 과연 옛날처럼 그렇게 우대받고 그 자격증을 가진 그 자격만으로 시대에 물론 뭐 좀 인정해 주는 거 있어요. 어디 가면 뭐 사람들이 뭐 대단한 직업인 줄 알고 뭐 변호사시네 이러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살면서 아무짝에 쓸 데 없고 저는 지금 시대 만약에 지금 내 아들이 성인이야. 변호사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졸라 잘해. 그럼 저는 저기 컴퓨터 쪽 일해라. 아니면 이과 적성이 있다면 의대나 컴퓨터 쪽 일해라라고 저는 할 것 같아요. 의대도 그렇고 아니고 그냥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나 정말 진짜 그런 친구들은 이공계 4차 산업혁명 아니 뭐 그것도 있고 뭐 문과를 나왔더라도 조금 더 이제 요즘 이제 컴퓨터에 워낙 능숙하고 기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좀 그쪽 일, 뭐 IT나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뭐 그쪽 일을 해라라고 저는 할 것 같아요. 이 일을 굳이 로스쿨 가서 3년 박 터지게 공부해서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고 가서 공부하고 또 나와서 또 시험 졸라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절반만 묻는단 말이야. 그거 해가지고 이 지금 말한 덕목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 이 생각을 내 아들이 나 못할 것 같아 그거를. 그렇게 힘들게 살지 그렇게 말고. 여러분 진심이에요 진심.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기성세대여서 80년대 90년대 저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게 있었어요. 내 아들도 나면 자식 나면 아들 딸 나면 공부 시켜야지? 하라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절대 시대가 많이 완전 변했고 완전 변했지. 공부 이거 막 기계적인 수능 시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미래가 바뀐다 그런 의미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그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특정 분야를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그 탤런트가 있다는 거 이미 검증된 사람인 거 맞아. 근데 여기 지금 뭐 그 국영수 뭐 해가지고 뭐 하고 한다? 그래서 뭐 변호사 된다? 안정적인 뭐 삶이 차라리 보장된다? 만약에 내 아들이 진짜 저기 컴퓨터 좀 어느 정도 알고 게임을 좋아해? 야 너 게임 쪽을 파서 개발자가 되던 뭐 저기 게이머가 되던 그쪽을 나는 해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지금 성인이야 자녀가 그럼 하라 그럴 거예요? 유효하죠. 근데 아까 저한테 했던 말. 똑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답변. 나는 그냥 그거는 이게 왜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후배들한테 나 약간 술 취하면 이렇게 약간 뭔가 꼰대처럼 하는 직업의 3대 요소 맨날 이야기하는 유튜브도 몇 번 말했나? 시간이 많거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거나 돈을 진짜 많이 벌거나 그 세 개 중에 한 가지 직업만 가질 수 있어도 최고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직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개인 시간이 많거나. 맞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많고 하나만. 돈을 많이 벌거나 뭐 하나 뭐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그럼 당신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일이 좋은 거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이 일이 잘 맞아요. 난 진짜 이 일이 잘 돈도 맞아요.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되지. 돈 진짜 많이 벌어요. 그래서 김변 정도 기질을 가진 분이 잘 없다고 생각해요. 변호사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지금 자녀분이 본인과 비슷한 성향을 가졌다라고 하면 전 인정.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자녀니까 이 길을 아빠 이게 어때 그러면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 이거 농담이고 이거 농담이고. 이게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이게 왜 가고 싶었는지를 물어볼 것 같고 아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제 우리 터프한 생활을 아들한테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딸한테는. 근데 한다면 이러이러한 면도 있고 한데 이거 할 수 있겠어라고 먼저 되게 오픈해서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네가 바라보는 것만큼 우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야.
그 백조가 이렇게 수면 위에 떠 있으려면 그 밑에 샤라게 밟아도 치잖아요. 그거랑.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쳐야 돼. 아들 딸 이렇게 하면서. 아 근데 자꾸 아들 그러지. 아들을 낳고 싶나? 아들 낳는 거 아니야? 아니 모르겠어. 아니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원래 옛날 같으면 이랬으면 인중에 땀 났는데 이제. 없는데 이런. 아니야. 이뭘 패드립이야 그게. 뭔 패드립이야 이게. 우리 아들을 지금 있지도 않은 아들을.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거여서. 아니 결국 후배는 저 똑같은 거예요. 후배도 맞으면 저도 맞으면 정리하면 같은 맥락인 게 이걸 정말 좋아하거나 이런 일을 좋아하거나 사건을 뭐 분석하고 뭐 증거 수집하고 이런 걸 정말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영업력이 좋아가지고 돈을 진짜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못 벌고 안 좋아해도 나 개업하거나 상관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그냥 좋다 뭐 내 개인 시간이 많아서 좋다 뭐 이런 시간 많은데 일 없으면. 아니 근데 금수저 아니면 굶어 죽는 아니 근데 거예요. 적절하게 정말로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적당하게 버는데 내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냥 행복하다 뭐 이런 거 중에 하나 해당되면 해볼 만한 직업이다 라고 여러분 그 주니어 변호사 그 월급 받는 그 월급쟁이 변호사들 다 거치는데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없죠. 시간 없고 진짜 맨날 야근하고 진짜 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내서 균변이나 저 같은 파트너를 하는 분들이 있고 계속 이제 내가 자신이 없어 영업에. 왜냐 그렇지. 내가 성격 좋은 거랑 영업 잘하는 거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막상 부딪혀보고 인간관계 잘했던 거랑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거라고. 내가 인간관계 많아. 근데 어디 가자마자 사람들 불편하게 법률 관심도 없는데 막 명함 주면서 불편하게 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여기 섞여 들어서 내가 뭐 언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친구한테 의뢰해야겠다는 다른 개념이라고.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그거를 이제 외향적인 거 뭐 중요한 자질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게 이제 변호사로서 수임에 이제 크게 바로 연결된다는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서 저는 이제 이게 변호사 수도 너무 많고 하니까 이제 빙의를 해보니까 내가 이걸 좀 내 자식한테 내 사랑하는 딸한테 권하기가 어렵겠다. 나는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자식이. 저는 하고 싶은 걸 공부에 열심히 대한 진짜 했으면 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 어. 공부가 좋으면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거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바라는 거는 본인이 어떤 길을 갈지 아직 모르는 모르니까. 상태니까 그게 미지수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특출나게 페이커 같은 재능이 있어. 그러면 그거 보여. 해야지. 그러면 낳자마자 집에 컴퓨터 다 깔아주고 하겠지 부모님이. 근데 그치. 적당히 알 수가 없으니까. PC방 겜돌이들은 전국에 넘쳐나. 전 세계에 넘쳐나잖아. 없으니까. 그 중에 페이커 같은 사람은 매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어떤 분야들은. 하나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괜히 여러분 공부하라고 미워가지고 하는 게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하라고 공부하라고. 자, 하는 다 게 끄덕이잖아 지금. 게임하는 그대들 반성해. 페이커도 아니면서. 맞아,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공부만이 2등, 3등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보통 그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있는 게 거니까. 많죠. 그렇지. 성적을 나눠서 하는 다른 분야보다 맞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죠. 1등만 기억하는 분야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변호사로서 10년 하면서 느낀 점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좀 길게 이게 뭐 이제 앞에 싶었어요. 보니까 감독님이 다 편집할 것 같은데 맞아. 오늘 것만큼은 좀 이제 저희가 느꼈던 거 정말 진심 어린 소회와 경험들을 전달을 하는 거니까 네. 좀 예비 법조인이 되고 하시는 분들 지금 법조인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이제 갈등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도움이 좋겠다. 진짜 됐으면 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50분을 떠들었네요. 진짜요? 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짝짝 가네요. 한 달치를 찍었네요. 그러네요. 자,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시간에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